주목해야 할 점은 새로운 기업의 수익률이 오래된 기업의 수익률을 초과한다는 이 창조적 파괴 원칙이 실제로 작용한 유일한 부문이 자유소비재 부문이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자유소비재 부문에서는 왜 자주 변동이 일어나는가? 필수 소비재 부문의 수익률은 왜 자유소비재 부문보다 훨씬 앞서는가? 경제 트렌드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살펴볼 때 이것은 아주 뜻밖의 결과였다. 과거 반세기 동안 어느 누구도 필수 소비재 부문이 자유소비재 부문의 수익률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 경제는 재량 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런 소득의 증가를 경험한 미국인들은 필수 소비재보다 자유소비재를 더 많이 소비했다. 그러나 자유소비재 부문은 소득이 증가한 만큼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이 부분의 기업들은 제품의 질을 유지할 수 없었을 뿐더러 소비자 충성도 또한 높일 수 없었다. 그리고 업체들로서는 미래에 밀려들 외국 경쟁업체들의 위협, 특히 제품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고객 확보를 강조한 일본 업체를 무시한 것이 결정적 착오였다. 대조적으로 필수 소비재 부문의 기업들은 제품 질의 유지와 향상을 위해 투자를 늘렸으며 판로 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을 실시했다. 이들 업체들은 제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우선시했으며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필수 소비재 부문이 투자자들에게 뛰어난 수익률을 계속 안겨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17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부문별 비중 변화와 수익률 사이의 상관관계. 부문별 비중 팽창 부분, 의료와 필수 소비재, IT 부분은 IT 금융은 이제 계속 팽창했고, 에너지, 자유소비재, 산업재, 통신, 공공재, 원자재는 계속 수축했고 했으며 IT와 필수 소비재 그리고 의료는 고수익률 쪽에 해당되고 특히 의료와 필수 소비재가 고수익을 줬으며 산업재, 통신, 공공재, 원자재 부분은 저수익 쪽에 해당되었다. 필수 소비재와 의료 부분이 비중도 커지고 수익률도 크다. 그림의 반대편 부분에 있는 원자재 부분은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수익률 면에서도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다. 그러나 규모가 축소된 모든 부문이 안 좋은 수익률을 보인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에너지 부문은 두 번째로 높은 시가총액 손실을 보았으나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부문 전략. 세 개 부분이 장기 수익률의 승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바로 의료, 필수 소비재, 에너지 부분이다. 의료와 필수 소비재 부문은 S&P 인덱스 상위 20개 생존 기업들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부분에 속해 있는 회사들은 경영의 중심을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의 질적 향상과 세계적 수준의 브랜드 인지도 확보에 두고 있다. 에너지 부문은 엄청난 규모의 시가총액 축소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부분이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은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는 투자자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기대, 1970년대 말 동안의 원유, 가스 시추는 제외함이며 다른 하나는 높은 배당이다. 17장에서 나는 부문 전략을 설명할 것이고 이들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글로벌 기업을 살펴볼 것이다. 투자자를 위한 조언. 이번 장의 초반부에서 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좋은 수익률을 보장해 줄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단기 투자자라면 수익률과 시가총액은 단기간에 많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장기 투자자라면 단기간에 급성장하는 기업을 쫓아다니는 것은 저조한 투자 수익률로 이어질 것이다. 부문 실적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빠른 부문 성장은 반드시 좋은 투자 수익률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난 세월 동안 급속한 성장을 한 금융과 IT 부분은 그리 좋지 못한 수익률을 기록했으나 급격한 시가총액 감소를 기록한 에너지 부문은 S&P 500 인덱스보다 나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장기 부문 수익률의 3분의 1에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부문의 확장과 축소에 의해 영향을 받고 나머지 3분의 2 부분은 새로운 기업의 인덱스 편입 배당과 같은 다른 요소에서 영향을 받는다. 에너지와 IT 부문은 20년간 간격으로 거의 비슷한 버블을 경험했다. 이들 부분의 시가총액이 S&P 500의 30%를 차지할 때 양 부분의 버블이 갑자기 시작되었다. 따라서 특정한 부문의 시가총액 비중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이를 해당 부분에 대한 비중 축소 신호로 여겨야 한다. S&P 500에 새롭게 추가된 기업은 10대 부문 중 9개 부분에서 초창기 기업들보다 못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부문이 빠르게 확장하는 시점에 인덱스에 새롭게 추가된 기업들은 투자자들에게 저조한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 IT 부문의 시가총액의 S&P 500 30%를 차지할 때 버블이 갑자기 시작되었다. 해당 부문에 대한 비중 축소 신호로 여겨야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지나친 열광 2부. 시장의 유혹을 물리치는 법. 삶의 의미는 창조적 사랑, 창조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성에 대한 사랑이 왜 IT 주가가 높고 앞으로 더 높아질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인터넷 혁명은 전과 다른 창조성을 허락해 주었으며 이는 우리의 삶의 의미에 더욱더 접근시켜 놓았는지 모른다. 메릴 린치 2000년 2월 14일. 바로 앞장에서 원유와 IT 버블을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어떠한 시장의 경기 변동 기간 때보다 버블 기간 동안에 더 많은 돈을 잃고 엄청난 여파에 시달리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투자 손실이 막대해 주식을 영원히 등지고 낮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펀드나 CD와 같은 상품에 나머지 돈을 투자해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시장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있는가? 버블을 감지하고 그럴싸한 약속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일까? 인터넷 버블을 감지하지 못해 많은 비난을 받아온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의장인 앨런 그리스퍼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회의적이다. 2002년 8월의 한 연설에서 그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확실히 버블 여부를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버블이 붕괴될 때 그것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의 의견에 정중히 반대한다. 이번 장의 첫머리에 있는 인용 문구를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이는 월스트리트 최고의 리서치 본부 중의 하나인 메릴 린치 리서치 본부에서 작성한 문구이다. 신시대 뉴에이지적 사고로 이러한 정교한 분석을 당연시 여긴다면 당신은 버블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당신이 모르고 있는 버블의 징후를 감지하는 법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증상 하나만을 인식했다고 해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할 수는 없다. 버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된다. 이는 버블의 신봉자를 우쭐하게 만들며 회의론자를 좌절하게 만든다. 버블이 한번 확장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 버블을 인지했을 때 뒤로 한 발 물러나 관련 회사와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운 좋게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주가가 폭등할 때 주식을 갖고 있다면 즉시 현금하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팔아버린 주식의 주가가 버블 붕괴 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결정을 매우 잘한 것이다. 밸류에이션의 중요한
측정 수단인 AOL의 주가 수익 비율은 이전 12개월의 순이익에 근거해 700을 초과했으며 향후 미래에 발생할 순이익에 근거하며 450에 달했다. 거대 기업들에게도 이런 밸류에이션은 절대적으로 전대미문의 수치였다. 주식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은 지난 55년간 단지 17에 불과했다. 3장에서 나는 지난 50년간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주식들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순수익을 기록했고 그들의 밸류에이션은 시장보다 약간 높다고 했다. 확실히 이런 주식들은 실제보다 밸류에이션이 높았을지도 모르지만 AOL의 주가는 어림잡은 범위도 넘어섰던 것이다. 따라서 AOL의 주가 하락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당신의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 주식이 버블에 빠져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또 다른 징표가 있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법칙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다. 당신은 항상 객관적이어야 한다. 당신이 얼마나 그 주식의 낙관적인 전망을 하건 얼마를 벌고 잃었던 간에 펀더멘털의 주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해당 주식을 팔아야 한다. 나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AOL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곧 알아차리게 되었다. AOL의 밸류에이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내 글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된 뒤 나는 AOL은 사실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는 AOLN 주식 얘기는 끝. 그리고 1968년부터 2000년 사이 $1000 투자 시 누적 수익액 1위는 인텔 27.55%, 월마트 26.58%, 홈데포 36.8%, 매출 대비 자본 지출 비중으로 본 S&P 500의 수익률 1957년부터 2003년까지 매출 대비 자본 지출이 가장 낮은 것이 매출 대비 자본 지출 비중이 가장 낮을 때 1957년부터 2003년까지 수익률이 가장 높다.